비전적 천수가 미국 아마존에 상륙했습니다. 비전적 천수 아마존 상륙 기념으로 표준 가격 129불 99센트인 것을 12월 한 달 동안은 109불 99센트에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교포분이나 캐나다에 계신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BIJEON을 엔터하시고 비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마존에 가셔서 책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사진도 여럿 있고 책의 내용도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궁극의 감명서 비전적 천수가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전적 천수의 내용을 대폭 보완 수정하고 궁합의 키포인트, 사주 감명의 핵심 비결 등을 보태서 완성도 높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나 개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비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래 출판사로 직접 전화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전적 천수 862회입니다. 비전적 천수 책을 사신 분이라면 608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영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이 영상은 전번 시간의 복습입니다. 개사일주인데 만약에 무토가 행운으로 오는 경우, 특히 여명이라면, 여성분이라면 거의 이 여성 명주는 일탈할 가능성이 있다. 행운으로 오는 경우를 지금 상정해서 해놨습니다. 마냥 행운이 아니고 원국에 월간이나 혹은 시간에 무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행운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일탈한다. 내 아내가 개사일주인데 내 아내의 사주에 행운으로 무토가 오는 경우에 남편은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일탈하지 않도록 아내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 복습했습니다. 개사일주는 오른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사일주의 경우는 일간 개에서 사화를 보면 12운석으로 태입니다. 물론 개에서 사를 보면 정제죠. 태란 것은 생동하는 생동감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태는 끊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태묘태, 절묘절태 이런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 일의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주가 개사라면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생기는데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 왜? 태라서 그렇다. 12운성을 외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2운성에 천간하고 지지를 이렇게 맞춰 보시면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자연히 몸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에서 살을 보면 태요, 개에서 오를 보면 절이요, 개에서 진을 보면 양이니, 개에서 오를 보거나 살을 보거나 지를 보낼 때는 잘 안 풀려가는 경향도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장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태극귀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태극귀인 이야기는 비전적 천수 608페이지 혹은 비전적 천수 갑자 8행, 08행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가 살을 보는 것 자체가 태극귀인입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이 개가 살을 보거나 신을 보는 것이 모두 태극귀인입니다. 태극귀인은 한 둘 정도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천을귀인은 많으면 나에게 덕이 되지 않지만 태극귀인은 둘 정도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사 옆에 신금이 있으면 태극귀인이 그냥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신합을 하기도 하고 사신형이 되어서 사주가 흐트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개가 살을 보는 것도 좋고 개가 신을 보는 것도 좋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가 살을 보면 개가 태극기운이 된 경우는 살을 보거나 신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 태극기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전적 천수 608페이지 혹은 비전적 천수 갑자행 08 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적 천수를 가진 분도 지금 진도는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페이지 수는 다를 수 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 오른쪽에는 일주를 갖다 놓고 봅니다만 이게 시주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로 보통 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보지만 이게 시주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가 일간에 있고 사가 시주에 있으면 태극귀인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장간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개에서 사를 보면 정제요태, 사 아래 무경병이라는 무토 관성이 들어있고 경금 식상 인성이 들어있고 병화라는 재성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개사가 일주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장간 이야기할 때는 해당이 안 된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단 지장간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은 경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개에서 사를 보면 태, 기본적으로 개사란 것 자체가 일주가 개사에 있을 때는 태가 태궁이다. 그런데 사화 안에 들어있는 경금은 경에서 사를 보면 생이다. 다시 말해서 재성이 일지사를 보면 생이니 사주가 재성이 괜찮다, 행실이 반듯하다, 그래서 천을귀인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개사 자체가 천을귀인입니다. 또한 태극귀인입니다. 천을귀인에다가 개사가 태극귀인에다가 천을귀인이니까 지장간 아래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 보면 인성인 경금에서 사화를 보면 생이다. 아하, 천을귀인에다가 태극귀인에다가 지장간 안에 경금 인성을 보니 생이니 집안이 반듯하구나, 선비 집안이겠구나, 이 개사일주 보면 그것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사일주가 호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간 개수의 재성이 병인데 인성인 경금을 극해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원래 이 경금은 일간, 지장간, 사 안에 들어있는 무토로 화생토하고 토에서 토생금 이렇게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행운에서 어떤 오액이 오는 것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지 못하고 갑자기 병화가 경금을 공격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바로 제극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극인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한 큐에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계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제극인의 문제만 없다면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시험에 잘 붙고 행실이 반듯하고 직장 생활을 평온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계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전적 천수 605페이지가 아닙니다. 608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태극귀인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무토가 행운으로 올 때 만나는 여명이라면 일탈할 수 있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 지장간을 대충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성과 재성에 관해서는 조금 깊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화 안에, 계사의 사화 안에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병에서 사를 보니 녹입니다. 바로 병과 사는 병에서 사를 보면 녹이 됩니다. 돈 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돈은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내가 돈 있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돈 버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것 먹고 잘 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앞에서도 인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성인 병화뿔을 보고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극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많이 벌겠지만 고리채, 인신매매, 마약 같은 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수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수라의 마음, 악마의 마음을 계산은 가질 수 있습니다. 경매 같은 거 옛날에는 부동산 경매 잘 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도 한 15년 20년 전이면 남이 눈물 흘리는 것,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매 같은 건 지금은 제도권의 일이 됐으니까 하셔도 되지만 내가 신강할 때 사주가 이 계사 지금 일주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강할 때 하시라. 제대로 알고 공부를 똑바로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시라. 그러면 천을귀인이고 태극귀인이니까 돈 벌 것이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거나 신약한 사람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며칠 만에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만 키포인트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궁의 녹자입니다. 그러나 태기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그 돈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큰 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리만 잘하면 이 계사에는 실질적으로 알부자 큰 부자들이 많습니다.
태는 이게 12신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운성으로 보면 되지 신살은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를 만을 보기 때문에 신살을 보면 오히려 혼란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태란 것 자체가 내가 소극적이고 내가 내성적인 경향이 있고 남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 여명이든 남명이든 내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까지는 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성의 공통상만 말씀드렸습니다. 남명 여명이 있지만 남명 여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전적천수 109페이지에 있으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 책을 보는 방법만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108페이지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109페이지 공부하시면 영상이 없어도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은 호명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돈 버는 능력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수라처럼 악마처럼 남의 아픔을 모르고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이 남의 슬픔을 모르고 남을 측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작살나서 골로 가는 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머지 지장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나머지 다른 게 있지만 식상도 있고 하지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계산은 음착, 음양차착이라 여명의 경우는 불화할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남명도 음양차착입니다. 남명은 재관독립이니 총각전에 혼인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 계사인 남명을 상대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건 치지 않았는지 잘 이 계사의 남명인 상대인 여자분께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